네, 안녕하세요. 오픈 인프라 서밋 이번 6월에 밴쿠버에서 진행돼서 성수님과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에서 SE로 근무하고 있고요. 성수님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서밋에 참여한 계기는 3, 4년 주기로 제가 좀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올해로 입사한 지 딱 3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서밋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좀 현장감을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곳이 이번 서밋이 진행됐던 캐나다 플레이스라는 곳입니다. 밴쿠버 시내 쪽에서도 좀 바닷가 쪽에 위치해 있어서 굉장히 전망도 좋고 시원하고 또 건물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면서도 정말 여기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건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등록하는 부스가 있고 등록하는 부스에서 각종 굿즈를 받고 나면 이제 기념사진을 찍게 되고요. 기념사진을 찍으면 오픈 인프라 스테이지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픈 인프라 스테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부스에 있는 로비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빵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끼리 좀 과감 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점이었는데요. 좀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각자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문화적으로 제일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총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먼저 키노트부터 말씀드리자면 키노트는 메인 페스티벌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세션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맥주랑 팝콘을 먹으면서 좀 영화를 보듯이 재밌게 즐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까 키노트에서 오픈 인프라 아시아 디렉터인 호레이스 리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하나는 작년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이제 작년에 어떤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고 어떤 회사에서 기술을 사용했고 기여도는 어떠했는지 작년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을 되짚어보는 그런 세션이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년에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발전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었는데 여기서 좀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은 새로운 리저널 허브라고 해서 오픈 인프라 유럽, 오픈 인프라 아시아가 새롭게 창설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저널 허브를 통해서 기존에 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좀 작은 기업이나 지역에서 리저널 허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에스컬레이션하고 글로벌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허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번에 좀 전달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세션이었습니다.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에 대한 공유 세션이 있었는데요. 경험에 대한 공유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나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들을 말해주는 세션이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블룸버그사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이제 OS 업그레이드를 할 때 토기처럼 빠른 우분투 업데이트 매니저 방식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OS를 다 재설치하는 거북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영향도가 적은 거북이 같은 방식이 레이스를 이긴다라고 표현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도 OS 업그레이드나 오픈스택 메이저 버전 업데이트가 좀 수강 작업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와닿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홍보도 있었고, 이제 각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기술에 대한 동향은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었던 세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아마 핸즈온 랩이라고 해서 워크샵 같이 이제 다 같이 노트북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뉴트론 ML2 프로그램을 직접 메소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테라폼을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한국에 있는 컨퍼런스랑 달랐던 점은 이제 포럼이라고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거랑 같이 이제 모두가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화면에 둘러싸고 앉아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내는 그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문적으로 토론하기도 하면서 정말 탑 레벨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PTG라고 해서 이거는 보너스인데, 프로젝트 팀 게더링이 평소에는 노바, 신더, 글랜스, 스위프트와 같이 핵심 컴포넌트에 대한 개발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면서 컴포넌트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런 글로벌 서밋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PTG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인 컨퍼런스가 끝나고 보석수님이랑 즐길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후원자의 밤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스탠딩 파티를 갔던 사진이고요. 성공한 사업가처럼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었던 건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참여했던 컨퍼런스였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얻은 거는 크게 많지 않았고, 더 값졌던 거는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랑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을 상대하고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좀 더 저에게 의미 있었고 값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컨퍼런스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열릴 2024 오픈 인프라 서밋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션은요. 경북대학교에서 졸업과제로 오픈스택을 이용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오픈스택의 오자도 모르는 처음 개발자분들이 어떻게 오픈스택을 공부하고 오픈스택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 분의 발표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용 교내 클라우드 제공 서비스인 스클라우드에 대해 발표할 경북대학교 김석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학교 졸업 프로젝트로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의 멘토링을 받아 오픈스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오픈스택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구축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표가 오픈스택을 사용하려는 다른 학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인지, 기능 및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프록시, VPN 구현 방법, 다음으로는 SDK를 어떻게 활용해서 오픈스택을 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들의 클라우드 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비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 자원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학생들에게 주게 될 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학교에는 공인 IP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공인 IP를 할당을 해줘야 되지만 학교에는 공인 IP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정적인 공인 IP를 해결하기 위해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서 각 인스턴스의 공인 IP 대신 사설 IP를 플로팅 IP로 할당해주고 VPN을 이용해 프록시 서버, 데브 스택을 이용하여 구축한 오픈 스택 인스턴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저희 스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픈 스택 서버가 있습니다. 네, 오픈 스택은 직접 구축해도 되지만 저희는 구축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데브 스택을 이용해서 오픈 스택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에 접근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백엔드로 REST API 호출이 일어나게 되고 백엔드에서는 오픈스택 SDK를 이용해 오픈스택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개의 공인 IP로는 많은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록시 서버에 자신의 공인 IP로 접근하는 연결의 포트 번호마다 오픈스택의 인스턴스로 연결하는 포트 포워딩 룰을 구성을 하여서 엔진엑스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프록시를 구축하고 엔진엑스 설정을 하였는지는 다음 목차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왼쪽의 스클라우드 서버와 오른쪽의 오픈스택 서버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의 인스턴스들은 유동 IP로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해당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프록시 서버가 해당 사설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와이어 가드를 활용한 VPN 구축을 하였고 마침내 프록시 서버와 각 인스턴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 프록시 서버, 오픈스택 서버 총 4개의 공인 IP를 가지고 많은 인스턴스들의 SSH 접근 그리고 도메인 할당을 통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를 가지고 어떤 기능이 가능하냐 전체적인 동작을 설명드리고 전체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학생이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제안서를 교수님께 적어내면 교수님은 해당 제안서의 합리성을 판단 후 승인을 해줍니다. 교수님이 승인 버튼을 누르면은 백엔드에서 새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의 사용자 추가, 프로젝트 쿼터를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을 하고 사용자 계정으로 프로젝트를 연결해주고 보안그룹 설정, 네트워크 생성 순으로 SDK를 작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요. 사용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교수, 관리자 또한 어드민 권한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기능입니다. 학생, 교수, 관리자의 권한을 따로 분리해서 각 역할마다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게 부여했습니다. 학생은 제안서 작성, 조회, 프로젝트 멤버 추가, 프로젝트에 할당된 쿼터 변경 요청, 인스턴스 생성, 중지, 삭제, 정보 조회, SSH 접속, 하위 도메인을 통한 HTTP 접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수는 학생이 적은 제안서를 조회해 승인 및 반려 기능이 가능하게 했고 관리자는 교수가 가진 기능 외에 전체 쿼터 사용량 등을 볼 수 있는 등 어떠한 관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록시 서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유준호 팀원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프록시랑 VPN 쪽에서 구현한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서 아키텍처는 거의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그 프록시랑 VPN 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랑 실제로 어떤 식으로 코드를 구성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자기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자기만의 그런 공인 IP를 사용해서 실제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공인 IP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를 자세히 구성했냐면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어떤 아키텍처 예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그룹 모양이 그 인스턴스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픽스 IP가 부여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이 외부하고 연결되기 위해서는 플로팅 IP라는 것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퍼블릭 IP여야지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 플로팅 IP 대역이라는 거를 그 사설 IP 대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IP로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록시 서버를 통해서 포트를 구분해 가지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텐데요. 여기서 프록시 서버라는 친구랑 오픈 스택이 데브 스택이죠. 이 환경이 구성된 것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떤 이 친구들을 같은 네트워크로 묶어줄 방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VPN이라는 테크닉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어가드라는 기술을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우선 IP 대역을 조금 살펴볼게요. 오픈 스택 안에 있는 친구들은 19168 100번 대역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와이어가드 대역을 보면 19168 200번 대역으로 사설 IP 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와이어가드라는 친구로 프록시 서버와 오픈 스택, 오픈 스택이 설치된 우분투라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분투 환경이랑 같은 네트워크로 묶어주는 작업을 위해서 와이어가드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프록시 서버가 200.2번, 우분투 쪽에서 200.1번의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우분투 안에 있는 오픈 스택에 이렇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분투 안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 수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초록색 원통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우분투 외부에서 오는 와이어가드 연결을 오픈 스택 쪽에 연결을 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프록시 서버를 저희는 엔진엑스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엔진엑스가 설치된 이 퍼블릭 IP 한 개로 각각의 그 오픈스택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와이어가드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오픈 VPN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히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최신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좋은 얘기가 많아서 한번 써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피어 투 피어라는 개념을 따르고 있던데 저희가 원래 VPN 서버 생각해 보시면 서버가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런 식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프라이빗 키에 대응되는 퍼블릭 키를 상대방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서로 피어 투 피어 동신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연결이 수립되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오픈 스택 쪽은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프록시 서버 외에도 다른 데에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이트적인 기능을 하고 저희가 프록시 서버는 한 개의 피어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어 투 사이트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설치는 간단합니다. 이게 와이어가드라는 친구들이 리눅스 특정 버전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내장이 돼가지고 그냥 앱트 쓰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제가 키 방식으로 인증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각각의 이제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노드가 아니고 오픈스택 서버랑 그리고 프록시 서버 양측에서 자신만의 프라이빗 키랑 또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부터 코드를 조금씩 보자면 이게 데브 스택 쪽에서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정했냐면 일단 200번 대역을 저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어드레스 쪽을 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포트 번호를 51,820번을 줬습니다. 주고 나서 이제 자기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피어의 퍼블릭 키를 명시함으로써 본인이 연결된 피어를 이제 명시해서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200.2번이라는 IP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가장 최하단의 얼로우드 IPs로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보면 인터페이스가 있고 피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피어로서 데브스택 서버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브스택의 퍼블릭 키를 적어주고 얼로우드 IP로서 이제 100번이랑 200번 동시에 줬는데요. 그 아까 보셨다시피 200번으로 와이어가드는 연결되지만 또 결국에는 오픈스택 인스턴스가 100번 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데브스택의 IP인 211.3.141.1이라는 퍼블릭 IP 하나를 이제 엔드포인트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룰을 수정하는 거는 간단한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와이어가드 WG0거든요. 그 프로토 커널 스코프 링크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랑 100번 대역을 연결해 주면 돼요. 1968, 100.0, 24. 네, 이 스코프 링크라는 친구를 추가를 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은 이제 VPN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노드가 같은 네트워크로 묶이게 되고요. 그래서 NGINX를 활용해서 리버스 프록시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여기 경로로 스트림을 한 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스 어베일러블이라는 디렉터리 안에 있는 여러 컨피그 파일을 참조해서 리버스 프록시 그 포트 포워딩 룰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NGINX 컨피그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네, 다음으로 이 폴더 안에 있는 컨피그 파일 하나하나씩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ID라는 이름으로 파일 이름을 형성을 해줬고, 여기 하나씩 들어와 보시면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 각각의 이제 22번 포트죠. 그 프록시 패스 보시면 22번 포트인데 이 친구랑 매핑되는 그런 포트들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면은 네, 구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SDK 활용법에 대해서 이예림 학우분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코드를 뜯어봐야겠죠? 오픈스택 SDK를 어떻게 사용하여 직접 구현했는지 발표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이예림입니다. 우선 오픈스택 SDK란 오픈스택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로 오픈스택 클라우드와 함께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스택 SDK는 오픈스택의 핵심 컴포넌트인 노바, 신더, 스위프트, 뉴트론, 키스톤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의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현한 코드를 오픈스택의 호라이즌과 비교하여 살펴볼 건데요. 호라이즌은 오픈스택 자원과 서비스를 관리 가능한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오픈스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픈스택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성 파일인데요. 호라이즌에서 오픈스택 RC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면 cloud.yaml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일 안에 패스워드를 추가하여 오픈스택 커넥션을 만든 후 함수를 이용해서 오픈스택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커넥트 함수 인자에 사용자 정보를 직접 넣어 오픈스택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서비스인 스클라우드에서는 어드민 커넥션과 유저 커넥션으로 분리하였는데요. 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한 경우, 즉 사용자 생성, 프로젝트 커터 변경, 전체 사용량 조회와 같은 경우 어드민 커넥션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스택에서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및 리소스를 그룹화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내에서 인스턴스 생성 및 다양한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교수가 제안서를 승인한 경우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의 세부 과정은 관리자 권한으로 프로젝트를 생성, 멤버 추가, 프로젝트 커터를 제안합니다. 이후 사용자로 프로젝트에 연결하여 보안 그룹을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이제 진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호라이즌에서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SDK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이름과 도메인 아이디를 인자로 주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사용할 사용자를 추가하고 역할을 설정합니다. SDK에서는 어드민 커넥션에서 사용자와 역할 정보를 받아온 뒤 프로젝트에 설정해 줍니다.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지금쯤 SDK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픈스택 커넥션을 만들고 함수에 필요한 인자를 호라이즌과 똑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할당량을 편집하는 화면입니다. SDK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자로 넣어서 프로젝트 할당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보안 그룹도 디폴트로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프라이빗 이름의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서브넷을 생성합니다.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의 퍼블릭 네트워크와 방금 생성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연결해 줍니다. 다음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한 이미지, 플레이버, 네트워크 키페어 오픈스택에서 찾은 뒤 create 서버 함수를 생성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접속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IP를 하나 생성 후 원하는 인스턴스에 할당하고 나면 호라이즌에서는 인스턴스 플로팅 IP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호라이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인스턴스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영상으로 직접 한번 구축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접속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서를 작성을 하면은 교수가 승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시간상 되도록 교수님이 승인 없이 바로 승인이 되도록 했고요.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학생 계정을 로그인 기능들이 있는데 먼저 교수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인프라라고 하고 동기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플레이버 용량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해주시면 이제 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승인 없이 자동으로 승인이 될 거고 이렇게 제출 성공 버튼이 뜨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칸이 생겼고 여기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H 접속 그리고 도메인 할당을 통한 웹사이트 접속 이름을 적어주고요. 인스턴스 타입 제가 미리 만들어둔 테스트 킵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거든요. 네, 이렇게 잘 제가 미리 만들어둔 팸키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SS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게 접속하는데 2번 더 접속을 해서 도메인 할당을 통한 거 제가 미리 라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도메인을 할당해서 웹사이트로 접속하려면 근데 엔진엑스가 까는데 미리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엔진엑스를 설치해 테스트라는 인스턴스에 접속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도메인 student.cloud. 이쪽을 접속을 하면은 파일에 따라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된 파일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엑스를 끄고 나 네, 일단 아까 라지
프로젝트 A 그리고 방금 만들어둔 라지 인스턴스 테스트에 SSH 접속을 했고요. 잠시 엔진엑스 연결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설정을 끊으면은 저희가 아까 도메인 설정을 해뒀더라도 이 접속이 안 되겠죠? 네, 배드 게이트웨이라는 알림창이 나오게 되고 다시 엔진엑스를 시작을 하고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새로 고친 화면이 이제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접속을 끊어 보겠습니다. 도메인 재건을 해주시면은 도메인 제거되었다는 알림창이 뜨게 되고 다시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게 되면은 네, 지금 아까 만들어둔 인스턴스로 연결이 끊어져서 지금 프록시 서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모든 시연을 보여드렸고 시간상 SSH 접속 시로스로 하는 것은 못 보여드렸는데 이상 저희 경북대학교 스클라우드 팀의 발표였고요. 비록 저희가 오픈스택을 직접 구축해서 오픈스택을 직접 구축해보진 않았지만 오픈스택 SDK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클라우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픈 인프라라는 큰 자리에서 발표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상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